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의 임금 명종까지 임꺽정의 이름 세 글자를 알게 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임꺽정을 추적할 즈음에 패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 20여 명을 주어 초라하고 서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패두가 살해당하게 되었다. 당시 이 도정을 잘 잡기로 유명한 평안도 개성의 포도관이 임꺽정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둑놈들은 순순히 무릎을 꿇어라. 새벽을 틈타가지고요 20여 명의 이 포조를 대동했지만 포도관이 그 자리에서 화살 7대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로 임꺽정은요 한양 조정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였던 임꺽정이 관군을 죽인 시대의 범죄자가 된 순간입니다. 자, 포도관을 살해하면서 무시무시한 도적으로 이름을 알린 임꺽정. 이대로 뒀다간 임꺽정이 언제 황해도를 벗어나 전국구 도적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요 대대적인 임꺽정 토벌 작전에 나섭니다. 자, 토벌 작전이 시작된 곳은요 바로 임꺽정의 소굴이 된 어디? 황해도. 황해도. 조선 조정은요 황해도를 지키는 관군들에게 임꺽정을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임꺽정을 잡았다는 소식이 도통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임꺽정에게 쩔쩔 매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옵니다. 이 대체 왜 황해도 관군은 임꺽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임꺽정과 그 도적단이 기가 막힌 꾀와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기재잡기란 책에서는요 신출귀몰한 이 임꺽정의 놀라운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황해도 관군이 임꺽정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요 서둘러 포조를 대동해서 소탕에 나섰습니다. 바짝 뒤쫓던 관군은요 임꺽정이 숨어든 곳까지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따라잡았는데 그곳엔 임꺽정이 없습니다. 임꺽정은 관군의 맹추격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통이 아니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오케이. 임꺽정은 관군을 속이기 위해 어떤 꾀를 썼을까요? 정답. 그 관군이 들어오잖아요, 한 명. 한 명을 한번 없애요. 그럼 그 관군이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벗어나가죠. 오. 오답. 정답. 네. 임꺽정이 가면했습니다. 오답. 자, 힌트 좀 드릴게요. 자, 지금 관군들이 뭘 보고 이 임꺽정 무리들 추격을 할까요? 아니요. 발자국, 아니, 발자국. 발자국. 자, 힌트 좋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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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면은 발자국이 남잖아요. 네. 지금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오답. 네. 정답. 가는 길을 모르게 발자국 여기저기 막 찍습니다. 오답. 정답. 네, 정답. 신발을 거꾸로 신어. 정답. 신발을 거꾸로 신어. 정답. 대박이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면 한다고? 그러면은 따라가다가 일로 갔네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걸어요? 제가 임꺽정 쪽에 약간 그런 이미 이거 생각이 좀 잘하네요. 비슷하네요. 역시. 네. 임꺽정이 발자국을 발견한다 해도요. 방이 반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는다 해도 임꺽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뒤쫓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발하다. 일단 지능 자체가 높아요.
일반적인 도적이 아니고요. 관군을 상대로 정말 대범한 꾀를 쓰는 간 큰 도적들이었습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혹시 임꺽정을 목격하고 관아에 고발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몇 명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냥 일반 양반들도 보니까 이런 차기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포상금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관군과 임꺽정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거죠. 임꺽정은요, 자신을 고발한 자에게 앙심을 품고 분노의 치를 떱니다. 그리고 결국 임꺽정은 한 마을에서 자신을 고발한 자를 찾아냅니다. 임꺽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고발자. 그런데 이때 내가 고발했으니 나를 대신 죽여주시오. 바로 고발자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자기가 죽겠다며 나선 겁니다. 아들의 이 외침을 들은 임꺽정은요, 순순히 아버지를 놓아줍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죠. 자료 보시죠. 아들을 결박하여 촌가에 도착하여 밥을 짓게 하고는 둥그렇게 둘러앉아 배를 갈라 죽이고 갔다. 와, 임꺽정. 자, 그런데요, 임꺽정의 만행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의 도적단을 이끌면서요, 임꺽정은 약탈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농가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요, 그들의 소와 말을 빼앗습니다. 만약 이에 불복하거나 항의하면 사지를 찢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빈번하게 출몰해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임꺽정. 하지만 여전히 임꺽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 확인해 보시죠. 살해하는 일을 멋대로 하니 사람마다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촌민은 도적에게 침략을 당하고서도 보고도 하지 않고 수령은 도적의 횡행함을 듣고서도 체포하지 않습니다. 자, 임꺽정이 고발자를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요, 보복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입을 꾹 닫은 겁니다. 지방의 수령조차 임꺽정을 두려워하니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더 무섭겠죠. 그렇죠. 당시 국가의 기강은 백성을 지킬 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무섭나 근데 보다. 잠깐 처음에는 약간 의적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약간 좀 그냥 네. 도적이네요. 그